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11억 원이나 올랐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패닉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 이상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숫자가 등장하죠. 바로 이겁니다. 11억 원. 서초구에 있는 84제곱미터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딱 1년 만에 34억 원대에서 45억 원 이상으로 무려 11억 원 넘게 뛰어오른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자, 그럼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이 아파트에 부과된 보유세가 작년보다 무려 56.1%나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냐고요? 이건 뭐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정통으로 맞은 기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세금은 작년, 그러니까 집값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을 기준으로 나왔는데 정작 지금 시장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근처 다른 고급 아파트 단지인데 한때 30억 원까지 갔던 게 최근에는 24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6억 원이나 뚝 떨어진 거죠. 시장이 확실히 차갑게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강남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성동구나 동작구처럼 한강을 낀 인기 지역, 이른바 한강벨트 전체로 이런 가격 하락세가 번져나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 매물이 갑자기 2,500건이나 늘어났어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도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경제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문도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과거 데이터에서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막 치솟을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어김없이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게다가 정책 환경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 정부 때와는 정반대예요. 지금은 금리도 높고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돈 빌리기도 훨씬 까다로워졌죠. 거기다가 앞으로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30만 호가 넘는 새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고통받는 건 비단 집주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더 파괴적인 위기가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아주 독특한 시스템, 전세 제도에서 말이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깡통 전세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 빚이랑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합친 돈이 집값보다 더 많아진 상태를 말해요. 이러면 나중에 집이 팔려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 깡통 전세가 낳은 비극, 바로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해액만 2조 원이 넘고 피해자는 1만 6천 명 이상.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최소 1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200가구가 넘게 사기를 당한 충북의 한 아파트 단지. 피해자의 이 말이 지금 피해자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전 재산이었던 청년, 신혼부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복잡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투기를 부추긴 소위 기득권 카르텔을 지목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을 안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걸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일부 대출 제도가 이런 위험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국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집주인들은 오르는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장 전체는 식어가고 있고 전세 시장은 시스템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맞물리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에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집값,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집을 가진 사람이든 새를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든 모두의 최대 관심사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집주인들은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시장 하락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고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는 투기적 투자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강남에서 벌어지는 이 소동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 그러니까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부동산 버블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겠죠. 과연 이 거대한 버블이 부드럽게 바람 빠지듯 연착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걸까요?